이게 베이컨이지.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코스트코에서 산 통삼겹살 2.2kg 약 4만원어치입니다. 100g에 1,800원짜리 국내산 하이포크 1등급을 사봤습니다. 누구도 베이컨을 먹는 중에 오도독뼈를 씹고 싶진 않을 겁니다. 콩만한 원형 오도독도 있고 가로로 긴 스틱 오도독도 있습니다. 손끝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뼈 모양을 느낀 뒤 도려내면 됩니다. 참고로 오도독뼈는 표준어입니다. 이제 삼겹살의 발을 드라이럽을 만들어 볼까요? 소금 2테이블스푼, 오늘은 암염 히말라야 핑크솔트입니다. 흑설탕 2테이블스푼, 백설탕, 황설탕은 비추합니다. 후추 1티스푼, 갈린 후추 말고 통후추가 좋아요. 이렇게 삼총사는 고정 멤버라 꼭 넣으셔야 하고요. 지금부터 나올 향신료 6개는 모두 생략해도 됩니다. 로즈메리 1티스푼, 당연히 생어부면 더 좋았겠죠. 타임 1티스푼, 하지만 생어부는 비싸요. 큐메니 1티스푼, 요걸 넣어야 태평양 건넌 맛이 나요. 월계수잎 1장, 돼지 잡내를 확실히 잡아줍니다. 마늘 파우더 1티스푼, 생마늘도 괜찮습니다. 크러쉬드 레드페퍼 1티스푼, 페페론치노나 청양고추도 좋습니다. 향신료 토네이도 아주 보기 좋죠. 이제 오늘의 필살기인 메이플 시럽이 등장합니다. 윗면 아랫면 각각 한 번씩 딱 2테이블스푼. 이 두 숟갈의 메이플 시럽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메이플 시럽만큼은 꼭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시럽을 접착제 삼아 럽을 꼼꼼히 발랐습니다. 옆면까지 놓치지 말고 발라야겠죠. 이제 비닐에 통째로 포장하면 됩니다. 저는 진공 포장을 했지만 지퍼랑 락앤락도 괜찮습니다. 냉장고 깊숙이 베이컨을 넣고 하루에 한 번씩 위아래를 뒤집으면서 맛을 배이게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베이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냉장되기를 해야 하기에 평소와 달리 확실히 신선한 1등급 한돈을 쓴 거였습니다. 비닐을 뜯자마자 럽과 삼겹살이 혼연일체가 된 듯한 엄청난 향이 납니다.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산 센물주기 샤워헤드를 이용해 붙어있던 럽을 씻고 닦고 있습니다. 저는 손이 따가울 정도의 수압을 설거지에도 쓰고 싶어서 욕실용 샤워헤드를 주방 싱크대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7일간 사용했던 비닐의 안쪽도 씻은 뒤 재활용해서 다 씻은 삼겹살을 다시 넣었습니다. 심지어 고기 바닥에 철망까지 깔았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훈연하기 위해서입니다. 베이컨을 홈메이드로 아무리 간소하게 한다고 해도 스모킹, 연기를 먹이는 작업만큼은 생략하면 안 되겠죠. 가정용 훈연기 스모킹건을 이용해서 뿌연 연기를 비닐 안으로 주입합니다. 바닥에 철망을 깔았기 때문에 연기가 고기 위아래 골고루 배일 겁니다. 지난번 사용 때 연기 마시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이번엔 미세먼지 없는 날 베란다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작업했습니다. 간간히 훈연칩을 보충하면서 3시간 동안 훈연하겠습니다. 다음날 시식을 하게 됐습니다. 2팩을 가지고 요리합니다. 왼쪽은 클래식 까르보나라를 육식주의자 스타일로 만들 거고 오른쪽의 베이컨은 단독으로 구울 겁니다. 마늘입니다. 한번 으깨기만 할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3알 정도 넣는다고 하니 한국인은 2배만 넣으면 되겠죠? 저는 파스타는 꼭 저울로 잽니다. 1인분은 100g이죠. 그러니까 150g을 정확히 쟀습니다. 클래식 까르보나라는 크림 없이 계란 베이스 소스입니다. 흰자까지 계란 3개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레이노 로마노 치즈입니다. 양저주로 만들어 9개월 숙성한 로마 전통 치즈인데 메이드 인 이탈리아지만 대형마트에서도 흔히 팝니다. 계란 노른자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면 됐습니다. 그 위에 후추 맛밖에 안 나겠다 싶게 후추를 뿌립니다. 절대 안 섞일 것 같지만 다 섞입니다. 국뽕 쩌는 이탈리아 사람이라도 이 정도 소스를 본다면 손가락 제스처 할 수는 없겠죠. 제 주방의 보물 모비엘 구리팬으로 요리를 시작합니다. 이 두 조각은 스테이크처럼 그냥 먹을 겁니다.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불을 좀 세게 했는데 설탕과 시럽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까맣게 눌러붙더라고요. 다음에 하면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구우려고요. 아무튼 노릇노릇 잘 구웠습니다. 이제 까르보나라의 시간입니다. 약한 불로
불로 베이컨을 구우며 천천히 돼지기름을 모읍니다. 으깬마늘도 넣어서 기름에 마늘향이 배이게 합니다. 이렇게 굽다 보면 바닥에 갈색으로 눌러붙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퐁드라고 하는 맛의 원천입니다. 퐁드가 까맣게 타기 전에 불을 끄고 스파게티를 넣습니다. 저는 면을 조금 덜 익히고 여기서 면수를 약간 붓는데요. 골치 아픈 설거지거리 같았던 퐁드가 물을 만나자마자 긁어집니다. 이게 파스타 전체에 퍼지면 눌러붙었던 감칠맛이 폭발하는 거죠. 퐁드가 다 긁혀서 팬의 표면이 깨끗해졌다면 계란 베이스 소스가 들어갑니다. 아까 불을 끄지 않았다면 넣자마자 계란찜이 되어버리지만 불을 껐기 때문에 아름다운 황금빛 소스가 됩니다. 소스는 그냥 얹어 먹거나 대충 저어 먹는 게 아니라 열기가 남아있을 때 맹렬하게 섞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유화라고 하는데요. 이거 섞으려고 파스타 시작한 거라는 각오로 해야 해요. 이제 홈메이드 베이컨 디너를 완성하러 같이 가보시죠. 너무 쫄리네요. 뿌를까봐. 정말 마음이 급한데 그래도 베이컨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와, 윤기 보세요. 아무것도 안 찍고 바로 먹습니다. 와, 까르보나라 미안하다. 잠깐만. 면이 불고 있어서 일단 까르보나라 좀 먹어야겠습니다. 고기 하나 찍어서. 와. (10점) 만점에 10점. 그냥 만점입니다 오늘. 근데 이 베이컨의 진짜 대박인 점은 단맛인데 단맛이 이 메이플의 고급스러운 단맛이 진짜 말도 못합니다. 진짜 살면서 먹은 베이컨 중에 제일 맛있는 거는 이미 한 입 물은 순간 끝났고요. 혀에 닿자마자 진짜 다르다니까. 씹을 때마다 향신료들이 나도 있어 계속 불러. 계속. 그 와중에 메이플 시럽은 딱 팔짱 끼고 여긴 내 구역일세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또 이건 정말 또 이건 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날 뭐 도와줘가지고 고마움을 표하고 싶을 때 이걸 해주고 싶네. 이걸 해주면 고마워하는 진심을 알 것 같아. 이걸 딱 입에 넣는 순간 아 네가 이만큼 고맙구나. 계란으로 코팅한 면하고 베이컨이 거기에 지금 치즈를 그냥 쏟아 부었으니 나를 살아있게 하는 맛이다. 정말 어쩜 이럴까.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메이플 베이컨 이게 아직 5팩이나 내 냉장고에 있다니 마음이 든든하잖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기도 만들고 고기를 이용해서 요리도 만들어 봤는데 보시기에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양 넘치게 고기만 뜨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쉬운 요리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24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